숫자 하나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자산의 약 3분의 2는 부동산입니다. 이 말은 곧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집과 땅에 묶어두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당 수백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으며 날개도 친 듯 팔리던 상가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이 순간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유령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양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몇 달. 하지만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2년. 이 극단적인 대비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사람들은 같은 선택을 반복했고 그 선택의 끝에는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큰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갈매역 인근에 형성된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밀집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끔한 신축 건물들. 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 만큼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통계로 보더라도 국민 전체 자산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해결된다는 말, 상가 하나쯤은 있어야 진짜 자산가라는 인식. 이런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경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강남의 낡은 아파트가 수십 배로 오른 이야기,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례, 주변에서 실제로 목격한 성공담들은 부동산에 대한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됐고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갈매지구 역시 이런 기대와 욕망이 겹쳐지며 주목받기 시작한 지역입니다. 서울과 바로 맞닿아 있는 입지, 차로 몇 분이면 서울 생활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접근성, 여기에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함께 대규모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가 동시에 들어섰습니다.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2020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기였습니다. 분양 설명회장은 연일 만석이었고 상담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가 끊임없이 쌓여갔습니다. 당시 전용 13평 안팎의 1층 상가는 분양가가 8억 원 수준이었고 분양가의 70%에서 많게는 90%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현금 1억 원만 있으면 상가 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노후 대비라는 명분, 퇴직금 운용이라는 명목,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조급함, 이런 감정들이 겹치면서 한 사람이 2개, 3개의 상가를 동시에 분양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갈매지구 일대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연면적은 약 11만 평. 여기에 별내와 다산 신도시까지 더하면 비슷한 성격의 시설이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건물은 충분했지만 들어올 기업은 그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전히 서울 도심 접근성이었고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신축 지식산업센터는 점점 선택지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곳을 직접 둘러보면 그 결과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준공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축 건물들, 겉모습은 번듯하지만 유리창마다 붙어있는 임대 안내문, 평일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상가 옆에는 또 다른 공실 상가가 이어지고 그 옆에도 다시 비어있는 점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문이 열린 가게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층에 24개 호실이 있다면 그중 절반 가까이가 비어있고 건물 전체 공실률이 50%를 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들이 복도를 따라 끝없이 이어집니다. 임대료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던 호실이 지금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조건을 낮춰도 임차인을 구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상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월세를 아무리 낮춰도 문의조차 없는 곳이 많고
유동인구 자체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 업종을 꾸릴 여지도 부족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출을 끼고 상가를 분양받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2020년 한 50대 가장은 이 인근 상가 3곳을 동시에 분양받았습니다. 각각 수억 원대에 달하는 분양가. 자기 자본은 충분하지 않았고 상당 부분을 은행 대출에 의존해 잔금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한 곳에서 들어오는 월세는 월 90만 원 수준. 반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는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통은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결국 이자는 밀리기 시작했고 각종 세금과 관리비 부담까지 겹쳤습니다. 버티려 했지만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그 결과 상가 3곳 모두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 과정에서 감정가는 분양가보다 크게 낮아졌고 여러 차례 유찰 끝에 낙찰가는 분양가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투자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만 수억 원, 이자와 관리비,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1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곳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분양 상가가 남아 있습니다. 최초 분양가 대비 40% 이상 할인된 가격에도 불구하고 선뜻 계약에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실패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0년 부동산 광풍 속에서 공급과 수요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투자,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한 선택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이 살기만 하면 되는 공간이 아니라 유동인구와 기업 수요, 지역 산업 구조라는 조건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입지가 좋다는 말만 믿고 서울과 가깝다는 설명만 듣고 숫자를 확인하지 않은 투자는 언제든 같은 결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분양 광고는 계속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 여기는 예외라는 설명. 하지만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수요와 구조로 움직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 번 더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을 실제로 사용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꾸준히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구조인지, 오늘 이 갈매지구의 현실이 여러분의 선택 앞에서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큰돌TV 가족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큰돌TV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